눈 건강을 위해서 눈 영양제 많이들 복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효과 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거든요. 자체 자정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화학 약품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입니다. 눈 건강을 잃게 되면 겪게 되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왜 몸이 천냥이면 뭐 눈이 900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거든요. 감각기관 중에 뭐 귀도 중요하고 혀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눈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면 더 불편하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40대 초반 정도만 돼도 벌써 노안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노안은 갑자기 오죠. 그래서 갑자기 뭐 가까이 있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화거든요. 노화가 40대부터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되게 나이가 들면 귀가 침침해지고, 이 음식 맛도 잘 구별을 못하게 되죠. 혀도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눈도 같이 침침해지는 게 이제 노화의 한 진행 단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경이 침침해지면 이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이런 침침해지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똑같지만 한번 손상이 되면은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죠. 나이가 많아서는 라식 수술이나 라섹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하잖아요. 그 뭐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급한 것은 피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 몸의 어떤 자체적인 회복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눈 건강이 계속해서 위협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이유는 이 너무 오래 사는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만 해도 대개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였잖아요. 빨리 죽기 때문에, 뭐 눈이 나빠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던 건데, 요즘은 이제 80대, 90대까지 살아야 되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눈도 과도한 사용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동네 집에 TV 있는 집이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요즘 뭐 집집마다 TV 다 있죠. 다 있는 게 아니라 방마다 있죠. 뭐 두 대씩, 세 대씩 있고, 컴퓨터 있고, 또 휴대폰 봐야 되고, 또 회사 출근하면 또 컴퓨터 또 해야 되고, 눈을 그냥 쉬는 시간이 없죠.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뜬 다음에 밤에 자려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잠시라도 눈을 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운전은 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전방 주시를 그냥 1시간, 2시간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눈의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눈의 피로가 빨리 쌓이죠. 그래서 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눈 노화가 빨리 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심장 뛰고 머리에 뚜껑 열리고 김 나고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눈에 혈액 소모가 많아진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눈이 빨리 손상이 되죠. 활성산소가 막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 작은 혈관에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눈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죠. 당뇨병이 손상시키는 곳이 작은 혈관들이잖아요. 모세혈관들, 손끝, 발끝, 그 다음에 뇌신경, 눈 안에 있는 황반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황반 변성도 오고 눈이 빨리 침침해지는 겁니다. 눈 영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눈 영양제 많이들 구입해서 복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눈 영양제가 대부분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도 있고, 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효과 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영향도 줄 수가 있고 또 혈관에 이제 지질이 쌓일 염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영양제들도 되게 음식에 다 들어있거든요. 당근 많이 드시면 좋단 말이에요. 당근에도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도 눈에 좋고 또 달걀 노른자 같은 데 들어있는 뭐 루테인, 지아잔틴, 천연물로 섭취를 하면 크게 나쁘지 않죠. 우리 몸은 음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거든요. 자체 자정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화학 약품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다 복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눈 건강을 위해서 눈을 맑게 해주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나요? 눈 건강을 위해서 눈을 맑게 해주는 음식 첫 번째는 결명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눈을 밝히는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 있죠. 눈은 되게 열로 인한 질병들이 많거든요. 뭐 결막염, 각막염, 충혈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는 결명자 많이 사용하죠. 결명자는 차로 끓여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결명자의 주성분 중에 이제 에모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모딘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특히 눈의 염증을 제거해 주죠. 그래서 눈 건강에는 제일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 결명자는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염이 있을 때, 속 쓰릴 때, 위산이 막 역류할 때 결명자가 위장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 주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보통 우리가 위장이 나빠진 경우에 생강차 많이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 속술인데 생강차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생강과 결명자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결명자가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강, 대추, 결명자 3가지 다리셔가지고 위장병 있으신 분들, 위 약하신 분들,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드시면 좋죠. 또 결명자는 이뇨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 붓는 사람들, 옥수수 수염이나 율무처럼 이 이뇨작용 강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은 부종 예방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눈을 맑게 해주는 음식 두 번째는 이제 들기름 들 수가 있는데요. 들기름이 오메가3가 풍부하잖아요. 이 오메가3가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주거든요. 또 혈전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눈에 있는 모세 혈관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뭐 식전에 1스푼 정도 드셔도 좋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스푼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되게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노른자에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흰자는 그냥 단백질이에요. 영양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노른자 꼭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 안 드시는 분들이 이제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닌가, 뭐 고지혈증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콜린이라는 성분과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드셔도 좋습니다. 또 달걀 노른자에 이제 지아잔틴, 루테인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황만 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루베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포도의 그 보라색 색을 내주는 게 레스베라트롤이에요. 뭐 라즈베리도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보라색이잖아요. 그게 이제 식물성 색소죠. 주로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포도 드실 때 껍질째 드셔도 좋고 껍질 안쪽 빨아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이 항산화제의 왕입니다.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뭐 눈뿐만 아니라 온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물샘이 중요한데 눈물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을, 겨울 지나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눈이라는 것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눈을 적시는 것이 아니고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눈을 적셔줘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이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 생산이 안 되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은 굉장히 많이 깜빡이잖아요. 수시로 눈을 적셔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 눈물로 눈을 적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물샘이 마르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염증이죠. 샘에 염증이 생기면 눈물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는데 좀 드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으면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한단 말이죠. 심장이 막 뛰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뚜껑이 열리고 눈에서 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모든 샘이 말라버립니다. 입이 마르고 위장벽도 말라버리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눈물샘도 말라버리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고 화 많이 내시는 분들이 안구건조증이 더 자주 올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운 없는 사람. 힘이 빠지면 샘에서 눈물을 생산할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모든 샘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침 더 많이 나오고 눈물 더 많이 나오고 뭐 부신해서 호르몬 더 많이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눈 건강을 지키는 데는 사실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감지 않는 눈 하루에 3번 정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한 20분 정도,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저녁 먹고 20분 정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시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눈도 이제 6개의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도 좀 움직여주는 것이 좋거든요. 항상 앞만 쳐다보다 보면은 근육이 경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뭐 상하로, 뭐 회전 운동도 좋고 눈 운동도 가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눈물샘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법 약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과 얘기할 때 치료를 떠나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거든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가 인삼이고요. 두 번째가 구기자고 세 번째가 결명자입니다. 결명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이나 노폐물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삼의 주요 효능이 생진지갈이라고 합니다. 생진이라는 것이 진액이 생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의 DNA 합성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샘이 마르고 있을 때 인삼을 쓰시면 좋습니다. 기운 없을 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어떤 생체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구기자인데 구기자도 항염증 작용이 있고 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또 비타민 A와 베타인 성분이라는 것이 눈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삼, 구기자, 결명자 세 가지 다리셔가지고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죠. 보통 한 1000cc 물에 구기자 10g, 인삼 10g, 결명자 10g 넣어가지고 아주 오래 안 끓이셔도 되거든요. 한 10%나 20% 정도 졸인 다음에 그 물로 하루 두세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촉촉하게 만들려면은 눈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름도 조금 필요해요. 이게 눈꺼풀 안쪽에 마이봄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일부 나와야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이나 몸에 염증 많으신 분들이 대개 안구건조증이 더 많이 오는 이유가 이 마이봄샘이 말라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뭐 대마종자유 이런 것도 드시면 좋고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마다 눈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눈은 여름에는 염증이 많이 생기죠. 물놀이 하다 보면은 뭐 결막염도 생기고 뭐 각막염도 생기고 또 봄에는 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잘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자외선 때문에 각막 손상이 잘 올 수 있거든요. 뭐 눈이 좀 약하신 분들은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시는 것이 좋겠고 겨울철에는 이제 너무 건조하니까 눈물이 말라버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눈에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추천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차가워지잖아요. 날씨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특히 피부 혈관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던 많은 혈액이 전부 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질환, 뇌질환이 증가하죠.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뇌졸중 같은 게 증가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가장 좋은 음식이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이 혈관 내에 노폐물을 제거해 주거든요. 중성지방도 내려주고 또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주고 특히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들기름이 가장 좋죠. 들깨의 효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들깨의 효능이나 들기름의 효능은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들기름이라는 게 들깨라는 씨앗을 짜서 나오는 기름이니까 효능은 거의 같죠. 그래서 우선 들기름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들기름의 효능은 그냥 오메가3의 효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이 거의 60%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음식보다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 바로 이 들기름이죠. 오메가3의 가장 주요한 효능은 첫째가 이제 이 뇌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가 한번 분해가 되면은 EPA나 DHA 같은 뇌신경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뇌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 뇌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것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들기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들기름 말고 이제 등푸른 생선도 오메가3가 풍부하잖아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들기름보다 등푸른 생선이 더 좋을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분해되지 않고 곧바로 DHA나 EPA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해서는 들기름과 함께 등푸른 생선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들기름 드셔야 하죠. 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 제거해주고 중성지방 내려주고 또 혈전 예방해주는 것이니까 들기름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죠. 세 번째는 들기름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시키거든요. 이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 뭐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산화질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아그라잖아요. 비아그라가 산화질소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서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확장하는 것이고 혈액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힘도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음식들 드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들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들기름이 항염증 작용이 강하거든요. 항염증 작용이 있어 면역력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면역력 하면은 뭐 대식세포가 가서 세균 잡아먹고 바이러스 잡아먹고 노폐물 없애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전부 염증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시면은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CRP라고 하는 수치와 IL6 같은 염증 지표 수치들이 전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염증 제거하는 데는 들기름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들기름이 직접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부위가 있는데 위식도 질환이 있을 때 들기름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산이 올라와서 식도 질환이 있으면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물감, 목에 이물감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객객거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교양이 생기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위산이 자극을 해서 속이 쓰리고 따가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들기름을 직접 한두 스푼씩 섭취를 해주시면 식도 점막을 직접 들기름이 도포를 해주기 때문에 보호도 해주고 점막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오메가3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되게 건강식품으로 구입해서 먹는 오메가3는 장용성이거든요. 장에 가서 이제 녹아가지고 몸에 흡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식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식도에 염증이 있거나 이물감으로 식도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 직접 한두 스푼씩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들기름이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또 들기름에 포함된 로즈마린산이나 루테올린이 주근깨나 기미의 이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집착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또 기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있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를 예방할 때는 들깨로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깨에 있는 이제 섬유질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장에서 변이 더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 잘 벌기 힘들고 공부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조금 더 열심히 이것저것 챙겨 드시고 하시면 더 좋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항상 뭐가 좋으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 되게 뭐가 좋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나쁘냐거든요. 나쁜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간이 안 좋든 위가 안 좋든 신장이 안 좋든 술, 담배, 커피, 화내는 것, 스트레스 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골고루 드십시오. 골고루 드시면 내 몸이 알아서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섭취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